이란의 계획이 국내외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도 더 이상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세 번째, 미 항공모함이 방금 중동에 도착했습니다. 이란은 인도 선박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라고 허가를 내준 뒤에 그 선박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인도와 외교적 대혼란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IRGC와 이란 지도부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RGC는 이제 이란을 대표해 협상하고 있는 협상가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란은 여러 다른 파벌로 인해 여러 조각으로 분열될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그 모든 것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란의 작은 꼭두각시인 후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란의 말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3일 전 이란 혁명 수비대 IRGC는 홍해에서 선박을 공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거 아세요? 어제 미국의 항공모함,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항공모함이 홍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후티는 이런 거대한 함선들과 맞서 싸울 계획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항공모함은 제럴드 알포드함으로 지금까지 건조된 군함 중 가장 강력합니다. 길이 1100피트가 넘고 무게가 10만 톤이 넘는 이 항공모함은 단연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모함입니다. 이 항공모함에는 약 75대의 항공기로 구성된 항공단이 탑재되어 있으며 F-18 슈퍼호넷, EA-18 그라울러, EED 호크아이가 포함됩니다. 그리고요, 불과 며칠 전 이 항공모함은 거의 10개월에 달하는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 최장기 파병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2025년 6월 버지니아주 노퍽에 있는 본거지에서 지중해로 파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10월 이 항공모함을 카리브해로 재배치했으며 이는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 해군 증강의 일환이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미군의 베네수엘라 독재자 니콜로스 마두로 생포를 도왔고 현재는 중동에 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지중해에서 이란 전쟁 개전 초기에 참전했습니다. 그리고 취역 후 처음으로 스웨즈 운하를 통과해 홍해로 이동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리를 위해 다시 지중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수리된 것 같고 다시 임무에 복귀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 상황을 더욱 우려스럽게 만드는 것은 세 번째 항공모함이 현재 아프리카의 뿔을 돌고 있으며 앞으로 3일 안에 중동에 도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USS 조지 H.W. 부시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휴전이 끝나면 미국이 중동에 세 척의 항공모함을 배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듯 지난 2주 동안 대규모 미군 항공수송작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탄약, 장비, 군수물자가 이 지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휴전이 화요일에 만료되고 평화협정이나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불과 일주일 전보다 더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전쟁에 다시 참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으로도 예전부터 기회가 없었으며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미군도 오늘 아침 성명을 내고 앞으로 며칠 안에 이란과 연관된 선박에 승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만만에서의 미국의 봉쇄는 벌써 5일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소식에 따르면 미국은 봉쇄를 뚫으려 했던 선박 25척을 되돌려보냈습니다. 봉쇄 시작 이후 이란 해역을 벗어난 선박은 한 척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란 경제의 숨통이 실시간으로 조여지고 있음을 뜻하며 우리는 모두 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외무장관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제 미국이 이 봉쇄를 해제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에서 나오는 이러한 상반된 발언들 때문에 페르시아만에 갇혀있던 선박들은 매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실제로 바로 어제 몇몇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 한가운데를 빠져나오는 모습을 봤지만 이란의 허가를 받고 건너가려던 다른 선박들은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에 의해 공격을 받았습니다. 점선접했다. 이것은 이란 지휘체계 내부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부처에서는 선박들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 IRGC, UIGC, 유엔 오늘 아침에 발생한 총격전은 이란에 큰 국제적 골칫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입장 번복에 대해 한 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젯밤 발표한 성명입니다. 들어보시죠. 레바논에서의 휴전이 오그란과의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가요? 아마 심리적으로 지쳤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레바논이 다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에게는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다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지난 협상 라운드에서 휴전을 협상하는 동안 네타냐후 총리의 레바논 폭격 행동에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셨나요? 그 행동이 평화 협상에 영향을 미쳤나요? 몇 가지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는 훌륭한 파트너였고 우리는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이런 일은 전에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우리가 여기 C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대입니다. 첫 임기 때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할 줄은 몰랐지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101개에서 111개까지였습니다. 종이에 따라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2개씩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그 미사일은 물 위에 떠있던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자산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그 미사일들 모두가 격추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미사일이 111발입니다. 그 미사일들 모두가 격추되었습니다. 어느 것도 가까이 오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런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가진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지난 이틀 동안 계속되고 있는 이란 내전 상황에 대해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헤르무즈 해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란군 IRGC 해군과 선박들이 교신한 무전 녹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박들이 겪는 혼란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녹음을 듣기 전에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인도 선박 몇 척이 헤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 선박들은 전쟁이 시작된 뒤부터 그곳에 갇혀 있었거나 최근 며칠간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들은 IRGC 해군에게 헤르무즈 해협 통과 허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헤르무즈 해협에 도착하자 IRGC나 다른 누군가에게 공격당했습니다. 그들도 우리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도 선박이 보낸 그들의 무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으니 한번 들어보시죠. Heaven Water Tanker, don't my herald, don't my herald. 당신이 저에게 통과 허가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수랑 허가를 주셨습니다. 세파 헤븐, 저에게 출항 허가를 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당신 명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출항 허가를 주셨습니다. 지금 전투 중이니 저를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란에게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이란은 인도를 동맹국이라고 주장하곤 합니다. 이제 그들은 이란 허가 후 헤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인도 선박에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원들은 출항 허가를 주셨는데 왜 배에 총을 쏘나요? 라고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민간 선박이고 이란의 행동은 사실상 테러 행위입니다. 이제는 경제적 테러가 아니라 이란이 선박에 총격을 가해 선원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테러 행위입니다. 그리고 뭔지 아십니까? 인도는 사실 이란을 도와온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석유를 구매하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후 인도는 이란산 석유를 구입했습니다. 그들은 이란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자금을 지원했지만 이제 이란군이 인도 선박에 총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이란의 위계 질서, 즉 이란 정부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열의 또 다른 예시입니다. 한 사람은 해협을 통과해도 된다, 우리에게 수십억 달러를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4배의 총을 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셨겠지만 인도는 분명히 이 상황에 대해 매우 불만입니다. 오늘 아침 인도 외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가 인도 선박 2척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했기 때문에 뉴델리에 있는 이란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그 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지만 곧 인도에 사과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란이 이란의 가장 큰 적임을 보여줍니다. 이란 대사는 인도를 좋은 친구라 하지만 이란 혁명수비대가 인도 선박을 공격해 인도 당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도 당국자가 이 영상을 본다면 이번 사건 후 인도가 이란과 외교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길 권고합니다. 이제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전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내전은 외무장관이 발표한 호르무즈 해협 관련 성명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에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길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이게 알고리즘상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저희가 올리는 모든 영상과 최신 소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해줍니다. 어제 뉴스를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어제 아침 이란 외무장관이 발표한 성명이 있었는데요. 요약하자면 레바논에서 휴전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열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이란 정부 관계자 등 전 세계 모두에게 놀라웠습니다. 아무도 이런 발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란 혁명 수비대 IRGC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이 모든 선박이 들을 수 있는 공영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무장관이 바보라며 그의 발언을 무시하라고 반복합니다. 직접 들어보세요. 농담도 아니고 제가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이건 선박들이 사용하는 국제 무선으로 송출되는 내용입니다. 테르샤만과 오만해에서 여기는 이란 세파 해군입니다. 채널 16으로 호출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지도자 하메네이 이맘의 명령에 따라 해협을 열 것이며 몇몇 바보들의 트윗으로 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해협을 통과하고 싶다면 이란 세파 해군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적들과 연관이 있는 모든 선박은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고 시도할 경우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이란 국영 TV에서 외무장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를 한번 보시죠. 여기 이란의 선정가 호세인 파르크가 아바스 아르가트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국영 TV에서 그는 외교팀이 이란뿐만 아니라 레바논에서 예멘까지 이어지는 저항의 축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트럼프와 미국과의 협상에서 협상할 수 없는 10가지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란 외교팀이 자신감이 부족하고 입장을 굳게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그는 외무장관 아라가치가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으며 그의 견해가 정권의 핵심 원칙과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다며 그것들을 개인적인 의견으로 치부합니다. 그는 또한 이것이 최고 지도자 무스타바 하메네이와 일치하지 않는 별도의 의제를 반영한다고 시사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혹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셨을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란 최고 지도자는 아직까지 영상이나 음성으로 된 공식 성명을 한 번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가 생존 중인지 혼수 상태인지 사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슈레딩거의 고양이처럼 상자를 열기 전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모두가 자신이 믿는 것이 최고 지도자의 생각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내가 하는 말이 맞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최고 지도자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 내 반대 진영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맞아. 최고 지도자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이야. 혼란을 불러올 게 뻔해 보이지만 아마 최고 지도자가 종이판 인형일 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이렇게 내전이 점점 벽화되는 동안에도 이란 내부에서는 여전히 매일같이 탄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이 얘기를 반복하는 게 지겨울 수 있지만 실제로 매일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으며 인터넷도 여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바로 어제 이란 혁명수비대 정보부는 3개 주에서 보안 관련 혐의로 127명을 추가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념에서는 구금된 사람들이 적의 군사행동에 대비한 거리 폭동에 연루되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란이 전 세계 인터넷망과 단절된 지 이제 51이 되었습니다. 이란의 9,200만 명의 사람들은 이제 세계와 소통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정권이 그 누구보다도 자국민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란의 거리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테헤란의 상황입니다. 무장 검문소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 유일한 목적은 이란 국민의 봉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기관총을 든 사람들이 지프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리로 나오면 무차별 사살당할 것입니다. 이는 허세가 아니며 정권이 1월에 한 일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국민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란 국민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제 휴전이 아주 빠르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휴전 협정은 화요일에 만료될 예정이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비공식적으로 진행되던 협상들이 이란 내부 상황 때문에 뒷전으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또한 휴전이 끝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휴전을 연장할지 아니면 폭격을 시작할지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에 뭐라고 말했는지 들어보시죠. 잘 들어보세요. 수요일에 휴전이 끝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휴전을 연장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공격을 시작하실 건가요? 아마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는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봉쇄가 있고 안타깝게도 우리는 다시 폭탄을 투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는 UFO를 원해요, 대통령님.